예, 에너지와 환경. 오늘은 좀 풍력 에너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수업 전인데요. 풍력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풍력 터빈을 구동을 하고 그 구동된 풍력 터빈이 뭐 전기를 생산하는 거니까요. 뭐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디테일한 내용은 물론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중요한 개념을 영상으로 좀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풍력에 대한 파트 1, 파트 2 두 개로 나눌 건데 파트 1은 풍력 발전의 어떠한 어떻게 해가지고 풍력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터빈 블레이드는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 파트 1과 파트 2는 바람의 특성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해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높이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가지고 바람의 특성이 달라지고요. 그 바람 특성에 따라서 당연히 이 풍력, 터빈이 낼 수 있는 양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바람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이미 구글 클래스룸에 윈드 에너지 파워포인트를 좀 올려놨죠. 그래서 윈드 에너지 파워포인트를 보면 이 밑에 이 URL이 적혀 있는데요. 이 URL을 한번 보고 여러분들 윈드 터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놓은 유튜브 동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들어가서 한번 봤으면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지구상에서 보면 여기 보면 이 행성이죠. Planetary Wind in the Earth's Atmosphere. 대기 중에서의 그 공기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전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적도 부근에서는 이와 같은 방향으로 이제 바람이 불고 있는데 보통 이걸 무역풍이라고 하죠. 무역풍. 그 다음에 위에를 편서풍.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적도 부근에서 가열된 공기가 미도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바람이 이와 같은 형태로 불게 되는데, 지금 코리올리 포스에 의해 가지고 코리올리 포스, 우리가 이 지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직접 그 지구 안에서 왜 이런 힘이 발생하는지를 모르고 있죠. 우리는 지구랑 같이 자전하니까 지구가 자전한지는 모르지만 이 바깥쪽에 있는 관측자가 보면 뭐 이게 왜 코리올러 포스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직으로 여기로 보면 이렇게 그 일정한 그 위도에서 내려오는 이 바람의 방향이 코리올리 포스에서 이와 같이 휘는 걸 알 수 있고요. 물론 이렇게 같이 내려온 공기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흐르게 될 텐데요. 여기 위로 올라가는 지표 근처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바람 형태가 되는데, 코리올레 포스에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방향으로 바람이 흘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편사풍, 무역풍, 이거는 이제 전 지구적으로 흘러가는 바람을 좀 의미하는 거고요. 실제로 바람은 국지성이 굉장히 강하죠. 국지적으로 육지가 있을 수 있고, 또 바다가 있을 수 있고, 또 육지에서 가열되기도 하고, 또 호수가 있고, 또 육지가 있기도 하고, 장애물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국지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바람의 흐름이 있고,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람이라는 것은 높이에 따라서도 바람이 틀려지고, 시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바람의 흐름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것은 그 국지적인 그런 바람의 특징이고요. 그 바람의 특징을 이용해서 풍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풍력 에너지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방식은 이 풍력 터빈을 이용하는 거죠. 풍력 터빈을 이용하는 건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와 같은 그 수평축, 하나는 수직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수평축은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제주도라든가 아니면은 대관령에서 보는 그러한 최신형 이 풍력 터빈이 대부분 수평축 터빈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이 잘 안 나왔는데 보통 이렇게 뭐 날개가 세 개로 돼 있고요. 다음에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 축이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죠. 축이 이렇게 수평으로 돼 있어서 이 축에 따라 가지고 이런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게 바로 이제 수평축 타입의 윈드밀, 풍력 터빈이고요. 수직축 타입은 이 축하고요. 이 축이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고요. 이 축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는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그 방향이 이 축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축에 따라서 이렇게 돌도록 돼 있죠. 당연히 축에 따라 돌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형태는 수직축. 우리가 평상시에 자주 보는 그러한 윈드 터바인은 수평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인쇄가 조금 그런데요. 실질적으로는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Principles of Wind Power 이런 풍력 윈드 파워, 이 풍력 발전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그 파워, 바람이 가지고 있는 파워에 대한 기본 원리 이렇게 좀 돼 있는데요. 몇 가지 정의가 조금 필요해요. 이 그림에서 보면 여기가 지금 풍력 터빈이 이렇게 있죠. 풍력 터빈이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3개 있고요. 터빈이고요. 여기 에어리어가 A1 이렇게 돼 있어요. A1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에어리어가 A2 이렇게 풍력 터빈을 지나고 난 후에 우리가 이 컨트롤 볼륨을 잡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A0 이 풍력 터빈으로부터 한참 떨어진 업스트림 쪽에 있어서의 이 풍력에 이 바람이 불어오는 그 면적을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이 바람 끝이 이 풍력 터바인의 그 지름을 이렇게 포함하도록 우리가 이 컨트롤 볼륨을 전체적으로 잡아봤고요. 그러면 여기는 U0가 되겠죠. 이 속도가 이제 여기가 U0고요. 다음에 여기는 U1, 여기는 U2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업스트림, 그 다음에 중간은 터바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운스트림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랬을 때 풍력이 가지고 있는 바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로 계산할 수 있냐면 이게 이 W가 이 윈드예요. 바람이 가지고 있는 윈드 에너지는 2분의 1 A1 law U1의 3승이죠. 2분의 1 mv 제곱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인데 이 질량에 해당하는 부분이 면적하고요. 그 다음에 rho하고 그 다음에 U1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mv 제곱에서 이제 v에 해당되는 게 U1 그래서 이거는 바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윈드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가요. 이 CP라고 하는 건데요. CP는 파워 계수라고 해요. 파워 계수, 파워 코에피션트 그래서 파워 계수인데요. 이 분모로는 2분의 1로 U0의 3승의 A1 이건 정의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터빈으로 들어가는 이 터빈의 지름이죠. 터빈의 큰 지름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 U1을 사용하지 않고요. 업스트림에 있는 그 속도를 사용했다는 게 조금 특징적이고요. 그 다음에 면적은 또 그렇다고 A1을 쓰지 않고 A0를 쓰지 않고 A1을 또 면적으로 쓰다는 것도 좀 특이하죠. 그래서 2분의 1로 U0 3승의 A1분의 실제 풍력 터빈에서 나오는 파워 이거를 파워 계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 파워는 PW하고 틀려요. 여기는 P 윈드하고 틀린데요. 같잖아요. 이 파워는 결국에는 이 업스트림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업스트림에서 가지고 있는 바람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다운스트림에서 바람이 가지고 있는 결국적으로 운동 에너지겠죠. 포텐셜 에너지가 크게 안 변하면 그 운동 에너지를 뺀 값이 결국에는 이 파워가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파워라고 하는 것은 이 파워는 업스트림에서의 운동 에너지, 그렇죠? 업스트림에서의 운동 에너지에서 다운스트림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빼준
이만큼이 이제 파워가 되는 거예요. 분모로 올라가고 그거를 파워 코에피션트라고 해요. 그랬을 때 최대의 이 파워, 최대의 CP 값이 나오는 그 경우는 3분의 2 U0, 그러니까 업스트림으로 오는 공기 속도의 3분의 2 정도가 이 터바인으로 들어올 때 최대의 파워를 낸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특히 이 CP의 그 P하고 이 PW가 틀리다는 거. 이 PW는 순수하게 이 윈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위에 있는 P는 실제로 터바인을 통해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업스트림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혹은 뭐 포텐셜 에너지, 그래서 이 다운스트림에서 가지고 있는 바람의 운동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빼준 그 값을 통해서 P가 선출이 되고요. 이 P 값을 우리가 최대일 때 결국에는 이 P 값을 방금 식을 이용해 가지고 유도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극값 미분을 해서 그 값을 구해보면 그때 U1이 3분의 2 U0임을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 같은 블레이드에 대한 그 설계 혹은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그림 좀 흐리긴 한데요. 이렇게 블레이드가 뭐 다시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블레이드가 이렇게 있고요. 똑같은 모양이 세 개가 있고, 이게 뭐 넛셀이라고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여러분들 제주도나 강원도 가가지고 한번 올라가서 꼭 한번 보도록 해요. 이게 경치도 좋지만 이렇게 우리 공학자로서 이런 풍력 발전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점점점 점선이 있는데요. 이 점선, 이 단면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바람은 지금 블레이드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유안의 방향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맨 블레이드의 맨 끝을 V팁이라고 표현을 해요. V팁. 그러니까 팁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맨 끝을 의미하죠. 팁. 그래서 맨 끝을 의미하고요. 블레이드 맨 끝이고, 그 다음에 이게 축이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방향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축으로부터 임의의 점까지 내가 지금 잘랐는데요. 그거를 우리가 R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R, 임의의 점, 중심 축으로부터 단면 저는까지 R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거는 지금 방금 그 잘라낸 윈드 터빈의 그 블레이드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림과 마찬가지로 바람은 지금 현재 이와 같은 형태로 지금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고요. 유안,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V가 되어 있는데요. 이 V는 뭐냐면 얘는 터빈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방향이에요. 터빈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방향. 이거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그러면 그 두 개의 합력 방향이 실질적으로는 이 터빈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죠. 이거는 이 공기가 들어오는 거고요. 공기가 들어오는 거고, 이거는 바람이 불어오는 쪽이고요. 이건 터빈 블레이드가 도는 방향이니까 실질적으로 이 터빈 블레이드에는 어떤 방향으로 지금 그 공기가 들어오게 되냐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이쪽 방향.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합쳐보면 네, 그림 그린 솜씨가 별로 없는데 어쨌든 두 개를 이렇게 합쳤을 때 나타나는 이 방향이 실제로는 터빈 블레이드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앵글 오브 어택을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 블레이드로 들어오는 바람의 방향과 그 다음에 축, 그쵸? 이 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얘하고 얘를 선단과 끝단을 쭉 연결한 이 라인이에요. 그 이 라인, 이 선단하고 이 블레이드의 끝을 연결한 이 라인하고 이루는 각도,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얘를 알파라고 한다고 했어요. 알파라고 하고 얘를 우리가 앵글 오브 어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우리 책에서는 이 터빈 블레이드가 돌아가는 그 방향하고 그 다음에 이 실제 공기가 들어오는 방향,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 이만큼의 각도, 더 큰 각도, 얘를 지금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대략 우리 책의 그 각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지금 이 터빈 블레이드로 들어오는 공기의 방향은 U1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터빈 블레이드의 돌아가는 속도는 V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두 개의 합력의 방향, 그 방향으로 이 터빈 블레이드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림과 같이 표현하면 이와 같은 합력의 방향이 나오고요. 이 바람이 들어오는 그 방향하고 이 블레이드의 그 꼭지점끼리 연결한 그 점과 이루는 공기하고의 각도 이 알파, 그 각도를 우리가 angle of attack 이렇게 얘기하죠. angle of attack 알파. 그리고 이 파이는 이 바람이 들어오는 방향과 그다음에 터빈 블레이드가 회전하는 방향 사이의 각도를 파이라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몇 가지 정의를 살펴봅시다. 여기 람다라는 게 있는데요. 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U0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살펴봤지만 멀리서부터 오는 여기 여러분들 보듯이 이렇게 그 멀리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이 U0죠. 이 U0분의 터빈 블레이드 끝에서의 이 터빈 블레이드의 속도, 이거는 바람의 속도가 아니라요. 이 V는 터빈 블레이드의 속도예요. 끝에서 얘는 터빈 블레이드의 속도분의 바람이 멀리서부터 이제 업스트림에서 오는 속도를 우리가 람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탄젠트 파이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탄젠트 파이는 이게 파이니까 이거분의 이거죠. 이거분의 이거예요. 탄젠트 이게 파이니까요. 이게 파이니까 이거분의 이게. 그래서 V분의 U1이 탄젠트 파이가 되고요. 최대 효율일 때, 효율이 최대일 때, 최대 효율을 나타낼 때는 바로 3R 람다분의 2R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터빈 블레이드의 반지름이죠. 터빈 날개의 반지름이 R예요. R은 아까 어떻게 정의됐어요? 이렇게 정의됐죠. 그래서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이 최대 효율이 되는 파이 값이 틀려지는구나. 또 여러분 파악할 수 있겠죠.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이 R이 지금 계속 바뀌니까 그때에 따라 가지고 파이 값이 바뀌어지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요. 최대 효율이 될 때의 이 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이죠. 이거 이제 폭이 되겠죠. 터빈 블레이드의 이 폭, 여기로 보면 이게 폭이에요. 여기 폭, 이게 폭이 되겠는데요. 터빈 블레이드의 폭은 위드스는요 8파이 레디어스 터빈 블레이드의 그 반지름, 그다음에 사인 파이 나누기, 그다음에 3 람다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은 뭐냐면 터빈 날개의 개수예요. 터빈 날개의 개수. 다음에 람다는 아까 정의한 것처럼 U0분의 VT이고요. 파이는 이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해서는 파이 값이 정해져 있는데 그 파이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위드스를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최대 효율을 내는 위드스를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파이가 지금 계속 바뀔 텐데요. 위드스도 계속 바뀌죠. 그래서 터빈 블레이드가 일정한 폭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길이 방향으로, 이게 길이 방향인데요. 이 길이 방향으로 이 터빈 블레이드의 그 최대 효율을 내기 위한 두께가 점점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angle of twist라는 게 정의되는데요. angle of twist라고 하는 것은 파이에서 알파 값을 빼준 값을 우리가 angle of twist라고 정의를 해요. 실제적으로는 이 팁 스피드가 굉장히, 이 블레이드의 스피드가 팁 쪽에서는 굉장히 크죠. 그리고 거꾸로 이 V 값이 이 축에 가까운 쪽은 굉장히 좀 작아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이 점점 블레이드가
팁으로 갈수록 이 V 방향의 속도가 굉장히 커진다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크고요. 이 안쪽으로 갈수록 이 V가 좀 작아지죠. 근데 일정한 앵글 오브 어택이 필요해요. 앵글 오브 어택이라고 하는 값이 어느 일정한 범위에 들어야지만이 터빈에서 충분히 그 양력을 받아가지고 회전할 수 있는데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는 약간 터빈이 이렇게 조금 점점 좀 휘어 있어야 돼요. 꼬여 이게 트위스트가 돼야 돼요. 이렇게 반드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트위스트가 돼야 되는데 이 안쪽으로 갈 때는 가급적 바람의 방향으로 조금 그 모양이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어디서 불어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죠.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블레이드의 코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조금 휘어져 있고요. 이 팁으로 갈수록 이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터빈 블레이드 방향이 크기 때문에 이쪽 방향에 좀 맞추기 위해 가지고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쪽으로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쪽으로 아니죠. 터빈 블레이드가 회전하는 방향 쪽으로 이 블레이드의 코가 좀 맞춰져 있어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터빈이 도는 방향이 이쪽이기 때문에 이 각각 이 알파 값을 적절한 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간은 이 팁 쪽에서는 터빈이 돌아가는 방향 쪽으로 이 코가 맞춰져 있다라면 여기 이 축과 가까운 쪽에서는 바람이 아니죠. 이 끝에서는 터빈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코가 맞춰져 있다라면 이 아래쪽에서는 이 유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쪽으로 이 코가 조금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트위스트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트위스트의 양을 또 우리가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해 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죠?